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제주에서 진행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열렸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농해수위 국정감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감의 쟁점이 뭐였나요? 네, 어제 국감은 상임위원회의 담당 분야처럼 농림어업과 축산업 등 1차 산업 분야가 쟁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올 텐데요.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에 농민단체가 도청 정문 앞에서 상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가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제주 농업이 다 죽었다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농민의 절절한 외침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걸까요? 국회 농해수위는 오전부터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오후에 잠시 중단하고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건데요. 국정감사 도중에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한 건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결의안을 쉽게 얘기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빨리 바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른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선포 기준은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일정 피해 금액 이상이 발생했을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 기준을 보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농작물 피해 금액이 집계가 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농작물 피해 왜 빠져 있는 겁니까? 네, 농작물 피해는 항폭우나 제방이 유실되거나 도로가 무너지는 등 이런 시설물 피해와 달리 바로 집계가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피해 수습을 목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건데요.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농작물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가을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207억 원, 시설물 피해는 16억 원 정도의 규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상황이네요. 다른 쟁점은 없었나요? 네, 제주 농민의 수건 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참고로 제주산 농산물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유통될 때 주로 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물류비가 육지 다른 지역에서 화물차로 옮기는 것보다 1톤당 한 10만 원가량이 더 든다고 합니다. 해마다 제주 농민이 부담하는 해상 운송비가 연간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결국 농민의 막대한 부담과 제주산 농작물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국비 42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재부가 또 이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기재부의 반대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제주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제주 농민의 수건이었던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에 어쨌든 지금 국회가 사실상 공감을 표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언제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쟁점은 없었나요? 네, 그 밖에도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전국적으로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또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건수가 올해 9월까지 한 12,000여 건으로 급증해 중국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검역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포획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의 현안 사업에 따른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에서 지금 지역 주민 도외시되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된다면 도전을 이끌어가는 제주도청에 대한 신뢰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현안들이죠. 지금 현안들 제2공항 건설 문제, 이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공론화 과정을 제안했는데 지금 지사님이 수용을 지금 거부 중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아직 갈등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제주를 위한 또 도민을 위한 길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 8일에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최대 쟁점 제2공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는 대체로 훈훈했던 그 농해수위 감사와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그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이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탄 버스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랑이 과정에서 성산 주민인 김경배 씨가 이제 버스에 발이 깔려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같은 시각에 도청 맞은편인 교육청 앞에서는 그 제2공항에 찬성하는 주민과 그 집회를 열고 그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이 됐네요. 네, 이 한 야당 의원은 이제 국감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제주도가 집회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찬반 갈등이 아주 심각해 보이니 그 찬성과 반대 양측에서 한 명씩 대표로 국감장에 배석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야 간사의 협의 결과 그런 전례는 없다는 이유로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감 시작부터 제2공항 문제는 쟁점이 된 셈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국토부가 이달 말로 예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고시를 일단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제2공항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초안을 공개한 이후 환경부가 주민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 철새와 동굴 등 생태 환경 분야에 대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제2공항 사업이 이렇게 논란이 된 핵심 문제가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인 ADPI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이고 이를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국토부 간부인 항공정책실장이 배석했는데요. 네. 기본계획 고시 연기를 주문하는 그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은 제2공항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네, 야당 의원들은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질의의 양은 좀 적었습니다. 주로 나온 내용은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묻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네. 야당 측에서도 2명의 의원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지사의 답변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들께서는 환경 파괴라든지 소음 문제 이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견 수렴을 잘 하시고 공론화 절차를 충분히 가진 다음에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는데 충분한 숙성 과정과 함께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럼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갈등 해소 방법이에요. 왜 그걸 외면합니까? 그 조례에 의한 공론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저희가 주민투표를 붙이든지 공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접든지 해야 되겠죠. 원지사는 여전히 공론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군요. 네. 그리고 이번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원지사의 유튜브 정치가 또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원지사는 그 원더풀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10달이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채널의 목적은 이른바 도정 홍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여당 의원은 최근 국내 모든 이슈의 정점이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원지사가 SNS를 통해 한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국적인 사안에 대한 원지사의 행보가 결국 중앙정계의 진출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친구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본연의 이런 도외시 한 채 이미지 정치만 추구하면은 지사께서 조국 장관의 이중성을 나무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 정도에서는 뭐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제3지대 정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책 거취를 좀 결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무소속으로 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그에 대한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또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자, 어쨌든 올해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2번의 국정감사가 끝이 났는데요. 제주도의회에선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등 많은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제주도정의 업무를 점검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이 검증 능력은 어떨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승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